이 요역동학 검사를 하면서 소변 보는 거 이제 요석 검사, 소변 줄기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제대로 나오고 잔뇨가 없는지 하는 소변 검사하고 잔뇨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요석 검사를 한번 하게 되고요. 요석 검사는 그냥 기본적인 그 장치에 소변을 보면 됩니다. 근데 소변 그때는 이제 보게 되면 소변을 본 양이나 최고 속도 그리고 보고 나서 방광에 남아있는 양들 간단하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고 나서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하게 되는 압력, 여러 가지 압력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소변 나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요도의 내압을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도 내압 같은 경우는 누운 상태에서 요도의 소변줄을 삽입을 하게 되고 그 요도관이 이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역동학 검사의 과정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검사가 이제 방광 안에 압력을 재는 검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역동학 검사의 이제 백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검사인가요? 네, 방광 안에 이제 압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광 안에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또 압력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항문에 근전도와 또 물풍선이 관련된 카테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을 천천히 물을 채우면서 방광의 크기와 방광이 늘어나는 탄성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방광의 수축력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충만될 때 배뇨시 압력의 변화를 비교해서 방광의 기능을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신경이성 방광 요역동학 검사할 때 요실금 검사도 같이 이제 하시나요? 네네, 요실금에 관련된 검사 꼭 이제 해야 되는 검사고 요실금 역시 이제 급박성 요실금이나 복압성 요실금 이런 것들이 특별한 원인을 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를 그냥 차고 있어서 소변이 새는데 알고 보면은 소변을 제대로 다 못 봐서 흘러 넘쳐서 생기는 요실금도 있으니까 방광의 근육의 힘이나 관략근의 힘이나 아니면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요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사하고 나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주로 맞습니다. 어떤 그 증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방광염 소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꽤 많으시고요. 그래서 소변 볼 때 뭐 찌릿찌릿하다던가 불쾌하다던가 소변에 좀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방광염의 소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검사하시고 나서는 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왠지 우리가 이 요역동학 검사 자체가 요도에다 카테터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들이 생기니까 요도에서 이렇게 피가 묻거나 아니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이제 놀라서 병원에 오시거나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이제 신경이성 방광이 약하고 문제가 있는 방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신경이성 방광이 물론 척수 손상으로도 생기기는 하지만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고 방광을 잘 이제 그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 김아랑 교수님은 이 방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실천을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고민해봤을 때는 역시 젊은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경인성 방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이길 수 있다. 계속 거라 신경인성 방광.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